색이라는 게 뭐예요? 색이라는 건 분별이에요, 사실은. 분별이라. 근데 드러나는 그 상이 곧 공이라는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고,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서 흔적이 없는 게 아니고, 뭐 공부가 깊어서 흔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에 있는 그대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름 붙여서 잡을 만한 게 있으면 그거는 색즉시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법이 원래 이름 붙여서 잡을 만한 게 없어. 만약에 우리가 이게 뭐 죽비다 그러면은 죽비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의 이름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냥 이름도 사실은 한 생각이라는 것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뭐 이 생각이 그냥 뭐 틈없이 있습니까? 생각할 때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어떤 그게 사물이든 느낌이든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분별하면은 우리가 분별의 시각으로 보면 아 이게 죽비야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거 그 순간에 한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 성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도 그뿐인 것이지 그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뭐가 없다. 그거를 이제 뭐 색이 곧 공이다.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좀 뭔가 문자를 써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새가 날아가는 새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일과 같다. 그게 뭐 지금 나 자신의 존재인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 허망하고 꿈과 같은 일들이 계속 지금 용광로처럼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서 특별한 어떤 세계를 보는 게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찰나찰나 찰나찰나 온갖 분별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이 용광로처럼 계속 창조되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사물을 보는 게 신기한 것이고 지금 이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거를 듣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아무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신기한 거예요. 최고로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거고 이게 없으면 이런 식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소음이 될 수 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이것이 아니면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아름다운 음악이라든가 뭐 특별한 소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 가장 큰 신비는 우린 놔두고 막 진짜 여기서 일어나는 머물러 있지 않은 어떤 경계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게 우리의 어떤 실수인 것이고 사실은 머물러 있지 않은데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잡히지가 않겠죠. 잡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잡고 싶은데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렇게 뭔가 변하지 않게 내가 그것도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잡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법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무지에서 오는 것, 무명에서 오는 것, 그 다음에 법과 어긋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 공부를 뭐가 좀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런다고 분명히 그건 법에 어긋나는 자기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깨닫고 보면 본래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 다음에 잡고 있는 나조차도 본래 머물러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없애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나라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아상에서 깨어나요. 나라는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나라는 생각이 어두운 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나를 없애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본래 없는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뿐만 아니라 뭐 법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그거를 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납득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아상 법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그렇다 쳐. 나라는 생각이야. 그러면 뭐야? 법상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죽비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죽비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컵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책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내가 뭔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의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법이라는 거는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죽비라는 것도 법이에요.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분별될 수 있는 게 다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한다 것도 없어. 뭐가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깨어나는 게 법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한도 없어. 사람, 사물, 아니면 어떤 공부, 어떤 경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생각에서 깨어나는 게 법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뭐 깨달음이 있다, 없다. 그것도 법이죠. 있다라는 법, 없다라는 법. 체험이 있다라는 법, 없다라는 법. 그래서 그거에서 깨어나고 보면은 진짜 그 말이 가리키는 바가 뭔지에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통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말일 뿐이라. 그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 경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지 그 말에 해당되는 무슨 뜻을 안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깨어나기 어려운 게 생각입니다. 고정관념, 그다음에 그런 어떤 말, 분별, 의식들 그런 거에서 깨어나야 된다. 뭐가 있냐? 뭐가 한결같은 거냐? 힘없이 이런 식의 현상 경계가 그냥 창조되고 있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어디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뭐 법이 있다라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뭐 새가 날아간다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여기라고 한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그냥 통해야 된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이것만이 변함없는 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만이 변함없는 거.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다른 거는 다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말로써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알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다는 그것의 그 어떤 심리 구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알려고 해. 알려고 하는 게 뭐냐면 벌써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알려는 마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대상으로서 알려는 그 구조에 빠져버린 거예요. 또 허망한 의식에 말려 들어간 거야. 알려는 그 마음이. 그럼 그 공부가 이렇게 진전이 없는 사람은 뭐냐? 자꾸 알려고 하거든. 알려고 하거든. 왜 그러냐? 알면은 그게 기존에 살아온 어떤 습관이거든요. 우리의 분별로서 살아온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 알면은 안심이 돼요. 어떤 낯선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밤길을 간다고 칩시다. 그죠? 우리 동네 길 있잖아요. 뭐 어두워. 근데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 살았던 사람이야. 그 길을 막 뭐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 다녀봤던 사람은 불안하지 않죠. 아니까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뭐냐, 분별심의 의식구조 상태에서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것 자체가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에 갇혀 있을 때는 알면은 편안해져요. 분별심의 패턴으로 공부를 할 때는 뭔가를 알았다 싶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 아, 내가 뭔가를 알았다는 뭔가를 잡았어. 근데 법은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잡는 것이 허망한 일이고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이 법 공부인 거고, 그렇게 깨닫고 나면 알려고 안 해. 근데 그냥 이 끊임없는 창조성을 그냥 뭐라 해야 돼?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그냥 즐기는 거야. 끝없이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깨어있는, 그래서 이 사실에 밝아지면요 사람이 되게 유연해집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 없고 잡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게 잡고 자기 걸로 만들려는 그런 것도 쉬게 돼요. 근데 끊임없는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성을 항상 마주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알려 그러냐고. 아는 게 아니라고 해도 자꾸 알려 그래요. 모르겠어요. 뭔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모르겠어요를 즐기라고. 모르겠어요 이거라고. 왜 알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를 때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모를 때 분명히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가 이렇게 창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른 식의 어떤 다른 식의 바라봄이라 해야 되나? 다른 식의 시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는 그 구조에서 공부 절대 못한다. 그게 깨져야 돼.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가 공부가요. 이제 이게 오더라도, 이 자리가 딱 이게 감이 오더라도 기존에 살았던 그런 습관적인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서 알려는 그 습관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명료하게 정의되거나 깔끔하게 팍 이제 포착이 되면, 아, 이게 뭔가가 공부가 나아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림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반복됩니다. 막 규정하고, 이런 법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명료하게. 그러니까 그 정의가 어떤지 알아요? 처음에는요, 진짜 초보자들은 말이 길어.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공부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몰라. 뭐가 뭔지 몰라. 근데 뭔가 이 자리가 딱 와닿은 사람은 이거를 정의하는 말이 일단 길어. 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페이지 정도는 돼. 그냥 이렇고 저렇고. 근데 조금 진지연이 오면은요, 조금 그게 깔끔해져요. 한 단락 정도 돼. 이걸 정의하는 게. 공부가 좀 깊어지면 어떻게, 이건 한 문장이야. 그냥 이게 한 문장을 딱 돼. 근데 그것도 모자라.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네? 그럼 뭐 이게 좀 줄어들어요. 세 어절이었다가 두 어절로 들어. 지금 이 순간. 뭐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여기.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아니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 이런다고. 이거. 뭐 이먹고. 마상근. 뭐 뜰앞에 잤나 뭐 이거야. 한마디로 잡는 거야. 이것도 뭐 만약에 이거라면은, 왜 이거라면요, 이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잘못 알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진짜 밝아야 될 거, 이거라는 걸 잡고 있으면 안 돼. 아니, 그러면은 법이 두루하지가 않잖아. 왜 이거야? 저거는 왜 안 돼? 왜 여기야? 왜 거기는 안 돼? 왜 이 순간이야? 왜 그 순간은 안 돼? 두루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분명해지면 뭐야? 모든 말이 이거예요. 모든 말이. 모든 생각이, 모든 상황이,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모든 공간이.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그게 자유거든. 왜냐면 뭘 해도 이건 게 자유 아니에요? 이것일 때만 이것이면 그게 무슨 자유야. 그죠? 근데 이거 탄다고 어디 막 저기에 갔다가 이거 타고 여기 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드러나면 이거 저기 갔다가 이거 거기 하다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런 과정이 이제 그 거쳐야 되긴 해요. 왜냐면 그게 뭔가 그 내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 이게 떠나가는 과정이거든.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게 멀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그것이 다 떨어지고 지키는 것도 떨어져야 돼요. 이것이라는 것도 떨어져야 돼. 그게 거기는 없는데 여기에만 있다면 그게 이제 어떤 한 지점에 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법이 돼버린 거예요. 정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 이것이라든가 이 순간이라든가 뭐 여기라든가 뭐 이먹고라든가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 정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거예요. 왜 정할까를 생각해봐야 돼. 왜 정할까? 사람은 왜 이렇게 정할까? 공부하면서 왜 거기는 없고 저기도 없고 거기 그 순간도 없는데 왜 이 순간 여기 지금 이것일까? 왜 그렇게 이렇게 챙기려고 할까? 왠지 알아요? 그런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챙긴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챙기지. 그런 게 없으면 왜 챙겨? 대상이 끊어졌는데 이걸 왜 챙깁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 공부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은요 자기 구원이거든요. 자기 삶에서의 해탈이고 자유예요. 그러면 상당히 공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자기 내적인 그 어떤 그 왔다 갔다 함이라든가 내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심리적인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 공부지 사람이 공부지 무슨 바위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그 내적 구조가 뭐냐? 잘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그 심리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법문을 듣는다고 칩시다. 법문을 들어도 자기가 있고 듣는 법문이 있으면 이거는 내적으로 분리돼 있어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이원성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가르침이 그 말하자면 뭐 깔끔하고 이치에 맞는 가르침이라도 내가 그것을 대상으로서 이렇게 듣는다거나 아니면 나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거나 나의 존재와 떨어져 있는 거라면 그거는 불이에요. 공부가 깊어지려면 이 자기 내면의 이런 이원적인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내적인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통찰. 그게 없으면 자기 공부가 성숙될 수가 없어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이 자리가 드러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랑 진짜 그게 자기께 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선사들은 뭐냐면 자기 살림살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 이 법문이 자기 살림살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법문을 제대로 잘하는 건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게 법문을 잘하는 거지. 어서 주워 들은 얘기, 자기 살림살이가 아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지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 자기 공부의 경계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어서 보고 들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뭐 그 사람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면 돼. 책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법회에 참여한다거나 법문을 듣는다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책을 읽는 거랑.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부에 동조되고 동화되는 과정인 것이지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여기서 무슨 지식을 얻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주파수를 자기 어떤 그 자기 내적인 경계를 이 사람과 이렇게 맞추는 거야. 주파수를.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가는 작업인 거예요. 공부라는 게 이게 이 초점에 이게 다가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명은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 초점이 맞아야지 공명이 되지. 안 맞으면 어긋나가지고 이게 공명이 안 되잖아요. 점점 거기에 맞춰가는 작업에 그래서 조율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악기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 좋은 소리가 나게 조율을 하는 것처럼 이 경계를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의 의도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거에 통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는 게 아니다. 그 경계에 통하는 거예요. 말을 기억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에 통하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냥 어떤 통한다는 것이 되게 어떤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잖아요. 우리도 뭐 세간에서도 뭔가 통하는 사람 만나면 되게 즐겁고 뭔가 시원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온전하게 100% 통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진짜.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그다음에 어떤 배운 것도 다르죠. 자기가 처한 상황도 다른데 그런 거는 차별 경계는요 다 달라요. 뭐 그 쌍둥이도 달라. 그게 다르거든. 쌍둥이도 달라. 근데 이거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은 온 인류가 다 통할 수가 있어요. 전 인류가. 분별이 끊어진 자리는 온 인류가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거를 완전하게 이게 구족이라고 해요. 구족해 있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경계는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진정한 그 뭐랄까 그 본질적인 경계는 이거라는 거예요. 본질적.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난 상들은 다 머물러 있지도 않고 다 차별적이고 그렇죠. 머물러 있지 않아. 일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잡히지도 않아. 새가 이렇게 날아갈 때 흔적을 남기지 않은 일처럼 지금 컵을 잡았는데요. 지금 나는 잡았어. 아니에요. 변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왜? 변한다는 건 어떤 게 있고 그것이 시간 따라 흐름에 따라 어떤 한결 같은 게 있으면서 다른 고유성은 있으면서 다른 거는 변한다는 거거든. 근데 고유성이 없어 이 물건에. 그래서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결 같은 면이 없어요. 공인데 뭐가 변해? 그때그때 일어나는 분별일 뿐이라는 의식일 뿐이라는.